민감도, 감흥도 분석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전 시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과 민감도, 감흥도 분석,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민감도, 감흥도 분석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이 좀 되게 어렵게 써 있는데 내용은 사실 별것도 아니거든요. 위험의 내용이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의 내용이 뭐냐면 이게 결국 이제 결과잖아요. 요게 이제 항상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그 원인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어떤 결과가 있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어떤 놈이 결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 얼마나 미치느냐. 그리고 그럼 결과라는 건 뭐죠? 결과라는 건 결국은 수익이 되고 원인은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위험을 야기시키는 그런 것들, 변수들이 수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위험의 내용이 결과에 수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구구절절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뭐 나왔느냐? 월세, 경비, 공실률, 세금, 이런 게 나왔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에요. 이게 뭡니까? 월세,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죠? 결과죠. 결과. 이게 뭡니까? 수익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원인들이 되겠죠. 원인들. 이게 결국 위험 요소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위험 요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어떻게 변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쉽게. 자, 이제 이거 보세요. 원인이 X라고 그랬잖아요. X값이 이제, 이거 어렵네. X값이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X값에 의해서 Y값이 결정되겠죠. 이거 함수관계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별것도 아니에요. 함수관계라는 거, XY가 함수관계라는 것은 X값에 의해서 Y값이 결정된다. 그런 얘기예요. X가 원인이 되고 Y값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결과가, 여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과. 이게 뭐야? 원인이 되는 거죠. 그 원인이 뭐죠? 위험의 내용이 위험이에요. 위험의 내용이 결과가 뭐죠? 수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 내용에 이게 별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게 월세도 있고 세금도 있고 공실률도 있고 기타 등등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수익에 영향을 당연히 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움직인단 말이죠. 이거를 변화시켰을 때 위험의 내용을 또는 이거 투입 요소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투입 요소를, 그렇죠? 투입 요소를 변화시켰을 때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민감도 분석이라고 해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A라는 물건은 이거를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A라는 물건은 월세가 수익의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리더라 이거죠. 이게. 근데 B라는 물건은 월세보다는 세금이 직격탄을 날리더라 이거예요. 그럼 직격탄을 날리는 그 원인 변수들이 물건마다 다를 거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카운터 펀치라 하죠, 여러분. 결정타. 그럼 그 물건의 결정타라 하죠, 이걸. 수익의 결정타를 날리는 걸 찾아내겠다 이거예요. 요게 민감도 분석이에요. 근데 그 결정타가 매기는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거를 관리하겠다 이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민감도 분석이라고 그래요. 2번 나왔죠?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이게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그 결과가 뭐예요? 수익이죠.
수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대표할 수 있는 게 순영가나 내부 수익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배울 거예요. 수익이나 순영가나 내부 수익률이나 여러분 같은 말이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이제 동의어인데 비슷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참 이게 그런데 이 용어가 자꾸만 그 뭐야 이 생소한 게 나오는데 이게 공부하면 이제 뭐요? 그냥 다 자연스럽게 돼요. 이게 순영가나 이게 이제 훈련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우리는 이제 뭐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하시다 하시면은 뭐 시장군수 구청장 이거 말고 없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게 동의어가 많아요. 유사어, 동의어 여기에 녹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빨리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자 수익이나 순영가나 내부 수익률이나 서로 비슷한 말들이다. 그래서 그 결과에 수익의 순영가의 내부 수익률에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걸 분석한다. 그러니까 말을 막 만들어내요. 이렇게 다양하게 출제자는. 왜요? 그래 못 맞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은요 좀 비정상적인 시험이에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 특히 부동산 학계로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떨어뜨릴까를 궁리하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출제자 자체들이 대부분의 국가고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느니 하고 거기에 적응하는 게 최선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까지 설명했느냐? 민감도 분석까지 설명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인데요. 여기서 매년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주로 이제 말 문제를 내게 돼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뭐냐? 분산 투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포트폴리오. 같은 말이 뭐죠? 분산 투자예요. 분산 투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뭐야? 몰빵이라는 건 아니란 말이지. 몰빵이라 하잖아요. 그거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야?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냐? 이제 분산 투자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를 노리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이제 금방 나와요. 용어만 좀 하면 평균이란 단어하고 분산, 표준 편차, 그래서 좀 덧붙여서 변이 계수 요거를 아셔야 돼요. 단어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셔도 돼요. 이 계산 문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어렵고, 그냥, 어떻게 설명하냐면, 분산이란 단어, 또는 표준 편차라는 단어, 또는 변이기에서 금방 나와요. 라는 단어가 나오면, 위험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럼 평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수익을 의미하는 거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평균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수익. 분산, 표준 편차, 변이 계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위험이다. 그러면 이제 분산이 크다. 표준 편차가 크다. 변이 계수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건 위험이 크다는 얘기예요. 평균이 높다라는 건 뭐예요? 수익이 높다라는 거고. 이렇게 요 용어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거 정도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만약에 뭐가 나오냐? 이게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건데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이 계산하는 거 되게 쉬워요. 여기 A라는 물건이 있는데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이 기대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불확률 확률이 30%, 그러면서 0.3. 그 다음에 그냥 올해나 내년이나 매 한 가지다. 그게 40%, 0.4. 그 다음 호황일 확률이 뭐야? 30%, 0.3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 이거죠.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률이 주어져요. 그럼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불황일 때 확률은 몇 프로? 추정 수익률이 10%. 올해나 내년이나 매 한 가지다. 추정 수익률 20%. 내년에 만약 호황이다. 그러면 추정 수익률이 30%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가중평균하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A, B, C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다 더한 거예요. 요 다 더한 게 뭐예요? 평균이라는 거예요. 또는 기대값. 이렇게 구하는 거야, 평균은. 되게 쉽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여기 다 돼 있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20%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20%가 나오더라. 이렇게 계산하니까. 그래서 이제 평균값, 다시 말하면 이제 기대값 또는 수익. 기대 수익이 몇 프로라는 거예요? 20%다. 이렇게 확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왜 30%고 왜 40%고 왜 30%냐? 이건 알 필요 없다 이거야. 그냥 시험지에 주어진 대로만 우리는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험 식정은 이제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모르셔도 된다 이거죠. 이거 보세요. 뭐 제곱을 하고 뭐 생쇼를 부르고 있죠. 뭐 루트가 나오고 막 그러고 있어요. 너나 계산해라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거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한번. 근데 그걸 맞추겠다고 그거는 이건 아니라고 난 봐요. 여러분들은 그냥 요거 평균 계산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그 쉬우니까 평균은 이건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이계수라고 나왔잖아요. 변이계수. 변이계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게 위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로 하게 되면 분자는 표준 편차하고 분모는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기대 수익률로 나눈 값이다. 요 문구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요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를 그래서 이제 공식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읽을 때 르를 먼저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자를 먼저 읽으니까 1번, 2번이에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또는 을 기대 수익률로 나눈 값. 이게 뭐다? 변이계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공식을. 공식 먼저 외워야 되겠죠. 분자는 표준 편차, 분모는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느냐? 표기를 외우시면 돼요. 표기. 표기한다로 하잖아. 표기한다. 선거할 때 표기한다. 그래서 표기. 변이계수는 표기다. 표가 뭐야? 표준 편차. 기는 뭐야? 기대 수익률. 그러면 이제 이걸 말로 하게 되면 그죠? 기대 수익 표준 편차를 분자를 먼저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분모 기대 수익률로 나눈 값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 시험에 이게 뭘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뒤집어요 이렇게 분모 분자를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로 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변이계수가 의미하는 게 이것도 위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용어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 분산과 표준 편차는 위험이다. 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변이계수는 위험인데 이것도 공식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공식도 우리 시험 한번 나왔으니까 기. 표가 뭐야? 표준 편차. 기는 기대의 수익률. 그래서 말로 표현하면 표준 편차를 기대의 수익률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게 나오는데요. 또는 평균 분산 결정법 또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별것도 아니에요 이게. 자, 여기 보세요. 이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거만 알면 다 끝난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평균이 의미하는 건 수익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평균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수익. 분산이 의미하는 건 뭐야? 위험. 그래서 위험과 수익을 비교해서 선택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 A와 B 두 개의 자산이 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평균이 같대요. 평균이 수익이니까 수익이 같대요. 기대 수익이 같대요. 그런데 위험이 A가 작대요. 그럼 누굴 택해요? A를 택하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기 잘 써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이거를 위험. 아이고 이거 왜 안 되나? 이걸 뭐라 그래요? 위험. 아까 혐오형 또는 회평이라고 그랬죠. 이게 위험 혐오형이라는 거예요. 수익이 같을 땐 당연히 위험이 작은 걸 택한단 말이에요. 이걸 또 뭐라고 또 표현하냐? 참 우리가 이게 이제 공부하기가 좀 그런 게 이게 동요가 많아요. 유사어가 뭐라 표현하느냐?
A가 B를 지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A가 B를 지배한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이 같을 때는 위험이 작은 걸 택한다. 그러므로 A가 B를 지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또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잘 보세요. 이번에 위험이 같잖아요. 두 놈이. 위험이 같으면 수익을 봐야죠. 위험과 수익이니까. 수익이 얘가 큰 거야. 당연히 뭐예요? 위험이 같을 때 누굴 택해요? 수익이 큰 걸 택해야죠. 그래서 A를 택하게 돼요. 이렇게 행동하는 건 위험 혐오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수익이 같을 땐 위험이 작은 거, 위험이 같을 땐 수익이 큰 걸 택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A가 B를 지배한다. 이건 모르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좀 알아야 돼요. 이거는 말을 못해요. 이 내용은 이건 말을 못해요. 자, 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A가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야. 이거 몰라도 되고요. 이 두 개의 경우에는 사람들은 위험 혐오형 사람들은 다 A를 택해요. 이게. 그런데 A를 당연히 택한다고요. 이게. 그런데 이때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전부 다 아까 뭐라 했어요? 위험 혐오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위험 혐오형이지만 이 두 개의 경우에는 다 A를 택하는 거야. 사람들 위험 혐오형 투자자들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양하니까. 다양한데 다양한 사람들이 다 A를 택해요. 이 두 개의 경우에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각양각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양각색이란 말이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시험 안 나오는 내용이지만 둘이 있는데요. 각양각색이야. 네? 큰애하고 막내 아들하고 달라요. 성향이. 이게. 또 저희 집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삼형제를 뒀습니다. 저거 장남인데 다 제 동생, 막내 다 각양각색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각양각색이야. 그래서 이 두 개의 경우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A를 택해. 그러니까 뭐 말할 필요 없어.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얘기예요. 그게 알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 경우에 알 수가 없는 게 자, A가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크고 B가 위험도 작고 수익도 작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여기서는 일관되게 A를 택하다가 여기 와서 패가 갈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 A를 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B를 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라 하느냐? 이럴 때는 우리가 이거를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그래요.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할 용의가 있는 거야. 이걸 공격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 B를 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싫어. 위험 많이 부담하기 싫어. 대신 수익을 적게 먹을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위험 혐오형 투자자는 두 개로 패가 갈려요. 공격적인 사람이 있고 보수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이다, 보수적이다 이제 나옵니다. 어찌됐건 이 경우에는 뭐야? 알 수 없다 그래야 돼.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건 사람들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어느 걸 택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요 두 개죠. 요 두 개가 계속 이제 나와요. 이게 이 두 개가 이거보단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온다. 어디 나오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 자, 용어 이제 됐고요. 포트폴리오 나오잖아요. 별것도 없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게 한마디로 뭐냐? 뭐 구구절절 말이 많은데 분산 투자에서 위험을 줄이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자산에 투자할 때 몰빵 안 때리고 여기저기 투자해서 위험을 줄이겠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포트폴리오 또는 분산 투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나와. 이것도 난이도 하루 잘 나옵니다. 별 표시하세요. 별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위험을 줄이고자.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게 분산 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험을 줄어드는데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가 하면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 있어요. 사람인지라. 사람의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뭐요?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을 쳐도 인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빨리빨리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를 통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건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은 제거할 수 있는 위험. 이걸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이거를 용어를 정리를 하면. 그런데 아무리 분산 투자하더라도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 있어요. 이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피할 수 없는 위험. 즉,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부담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이 나이를 먹는다라는 건 피할 수 없잖아요. 이거 뭐 가는 세월 어떻게 붙잡아요? 그걸. 아무리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하고 뭐 성형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가는 세월만큼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예요. 뭔 짓을 다 해도 가는 세월은 못 잡아요. 그게 뭐예요? 죽을 때 되면 죽어야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런 위험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체계적 위험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용어만 알면 돼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 비체계적 위험.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제거할 수 없다. 그거는 체계적 위험.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분산 투자 효과라는 게 나왔는데 분산 투자 효과가 이제 위험을 이제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위험이라는 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자 보시면 이거예요. 별것도 없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억의 가용자금이 있다. 이 1억의 자금을 가지고 뭐 주식을 예를 들면 삼성전자 또는 뭐야 테슬라 또는 인텔 예? 이런데 한 곳에 몰빵 치는 게 아니라 1억을 1,000만 원은 현대자동차, 1,000만 원은 LG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산 투자에서 투자 대상 자산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가용자금 일정할 때 1억일 때 수익도 물론 일정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1억을 가지고 막 자산의 수를 늘려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막 늘려요. 늘리면 늘릴수록 늘리면 이걸 무슨 투자라고 그래요? 분산 투자 또는 포트폴리오라 하죠. 예산을 일정할 때 하면 할수록 위험이 줄어들어요. 이게 분산 투자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거되는 위험은 뭐야?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되지 아무리 해도 체계적 위험은 전혀 제거되지 않아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위험, 비체계적, 제거할 수 없는 위험, 체계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소위 인간으로 얘기하면 운명이라는 거죠, 운명. 운명은 뭐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요, 그거. 사람이 어떻게 피해, 그거를. 사람인지라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 가는 세월, 쉽게 말하면. 가는 세월은 못 잡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상관계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런 말 저런 말 막 나오죠. 이게 통계학 용어인데 이게 참 이 자체를 설명한다는 건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뭐 통계학 스트레스 만땅 받는 거예요. 무슨 공인중개사 공부하는데 무슨 통계학이 왜 나와 여기서 배란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만 알면 되냐면 용어만 알면 돼요. 그 이상 아마 출제자도 상관계수의 정확한 의미를 모를 거야. 아마 통계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용어만 알면 돼요. 상관계수가 뭐냐? 상관계수가. 자, 두 개의 자산이 있단 말이야. 두 개 또는 두 개의 자산이 있는데 A와 B 두 개의 자산이 있다 이거. 두 개를 이제 분산 투자를 삼겠다 이거예요. 그때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게 상관계수예요. 말 그대로요. 서로 상자, 관계 관자. 관계할 때 관. 서로 관계된다 이거예요. 뭐가? 수익률이. 그러니까 두 개 자산의 수익률의 방향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익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플러스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에서 이렇게 돼. A는 수익이 증가하고 B는 수익이 감소하는 거예요. 반대로 움직이죠?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동일한 경제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A와 B가 있는데 A도 수익이 증가하고 B도 수익이 증가하더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이때는 상관계수가 플러스다라고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라는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주식하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주식하는 분들 예를 들어면 이렇게 돼요. 지금 이제 뭐가 있냐면은 건설주가 있고 방산주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방위산업.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 뭐 미사일, 뭐 탱크 이런 거, 뭐 자주포, K9 자주포, 이런 거 많이 팔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방산주는 어떻게 돼요? 건설주가 있고 방산주가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분산 투자의 대상으로 삼겠다 이거예요. 방산주는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오를 거예요, 방산주가. 이게 그래서 이제 한화가 선택을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런 거 보면 참 알 수 없어요, 진짜. 하늘이 낸 사람들이지 그거. 야, 참. 그래서 그 뭡니까? 이 뭐야? LIG 뭐 넥스원 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가요? 여기 뭐 주가 막 오르고 있죠, 이게. 현대 로템인가요? 그 자주포 탱크 만드는데. 여기는 뭐야? 막 팔리니까 막 올라가잖아요. 건설주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어디 건설이라고 말 못 하겠는데 지금 그 대규모 건설 회사들 부도 나누니 많으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부도 나누니 많으니 하는 판에 주가가 오르겠어요? 곤두박질 치지? 그러니까 건설주와 방산주를 비교할 때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잖아요. 방향 반대 방향이죠. 이때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주면 상관계수가 플러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게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돼요. A와 B를 분산 투자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분산 투자하면 무조건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된다. 틀렸어요. 상관계수를 보고 해야 돼요. 만약에 상관계수가 만약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예요. A와 B가 두 개가 마이너스래요. 마이너스라는 건 뭐 A가 커지면 B는 작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상관계수가 이거를 마이너스를 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에다가 두 자산의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거기다가 1이래요. 마이너스에다가 1이래요. 1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 이런 예를 들어서 A분의 B다. A분의 B인데 1이다. 분수식에서 1이 나왔다는 건 A 값과 B 값이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1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자산 A와 자산 B가 수익률의 방향이 반대 방향인데 크기가 같다는 얘기야. 그럼 결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률이 반대 방향이니까 A가 5% 상승하면 B는 5% 하락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건 반대로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폭이 같다는 얘기예요. 움직이는 폭이 같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1이라고 표현해요. 통계학에서. 그러니까 따라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크기 어떻게 돼요? 수익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폭이 같다는 얘기야. 그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왔다. 그러면 요 A와 B를 분산 투자의 대상으로 삼으면 자, 비체계적 위험이 완전히 제거돼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명한 모형이에요, 이게. 1950년대.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많은 천재적인 학자들이 다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러느니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근데 만약에 자 플러스라는 건 뭐예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A도 수익이 증가하면 B도 수익이 증가한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거기다가 1이래요. 1이래. 1. 거기다가 1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A와 B가 있는데 1이라는 거는 크게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A와 B가 있는데 A도 수익이 증가하고 B도 수익이 증가해요. 근데 폭이 같아. 이게. 응? 여기도 10% 증가하니까 얘도 10%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모 분자 같으니까 1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산 투자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 두 개 조심하셔야 돼요. 말 문제로 잘 내요. 계산 문제는 안 내고 말 문제로 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자, 정리하면 분산 투자 또는 포트폴리오를 하게 되면 전체 총 위험 중에서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드는 거예요. 체계적 위험은 전혀 제거되지 않아요. 난이도 하루 잘 나와요. 체계적 위험이 감소한다. 이렇게 틀렸죠. 체계적 위험은 불변이야. 이거는.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감소해요. 근데 반드시 감소한다. 틀렸어요. 상관계수를 보고 해야 돼.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즉 두 개 자산이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요 폭이 같아.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요. 그럼 두 개의 자산을 분산 투자하면 비체계 위험을 0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나왔대요. 그럼 플러스라는 건 뭐야? 같은 방향 움직인다는 얘기야. 같은 방향. 두 놈이. 근데 폭이 같다 이거야. 이게 같이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플러스 1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말짱 꽝이다. 말짱 도루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상관계수가 1만 아니라면 분산 투자 대상을 증가시킬 경우 비체계적 위험은 뭐야?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분산 투자할 때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상관계수가 가능한 마이너스 값 플러스보다는, 그럼 마이너스보다는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자산을 선택해야만이 가장 위험을 최대로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말 문제로 나오니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오늘은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뭐야? 투자론의 하이라이트예요. 뭐냐? 이제 포트폴리오 좀 남은 거 있는데 이거 잠깐 보고, 그다음 화폐 시가가치, 그다음 투자 분석 기법을 해야 돼요. 이게 다음 주인데,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해요. 투자론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는 좀 이왕이면 배울 내용을 나머지 부분, 투자론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예습 좀 한번 해보고, 이렇게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구나 정도 보시고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즐거우셨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